화탁지 명리심리 TV의 화탁지입니다. 이제 6월 병호월 월운을 해드릴 건데 각 일간별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12신살에 대해서 제가 각 일간별로 했더니 너무 반복돼서요. 차라리 그냥 앞에다가 12신살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별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네. 병호월에 이 오화, 일지, 지지 오화가 각 삼합별로 갖는 살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우리가 사주 네 기둥이 있잖아요. 연, 월, 일시. 근데 연이랑 월은 주로 외부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나한테 자극, 타인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외부 활동을 통해서 공적인 쪽하고 조금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일이랑 시는 조금 개인적인 것 쪽으로 보시면, 근데 우리가 요즘 활동하는 게 내 일과 나의 사생활이 거의 분리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뭐 일까지도 그렇게 섞어서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내 연에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해묘미 목국에 해당하는 거를 연에 해당하는 12신살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지에 묘가 있어요. 그러면 일지에 해당하는 해묘미 또 여기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 내 연, 월, 일시, 지지에 있는 글자가 뭔지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되세요. 뭐 기둥 4개가 다 각기 다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중첩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자자 글씨랑 진이 3개가 있어요. 이분은 이 살이 되게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전반적인 그 월운이나 연운의 이 향방을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오행이겠죠. 오행과 십성과 그 다음에 형충파해 이런 거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2신살도 이때쯤 이런 기운이 생기겠구나. 물론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게 돼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터지게는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알아도 이게 맞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 나면 조금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좀 이해도, 왜 갑자기 친했던 사람과 멀어질까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보시는 거 아시겠죠? 이제 제가 연예인이고 1에 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기운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월이 유니까 연살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자, 육해살은 일단은 몸이 좀 힘든 거예요. 제 고민하는 살이 육해살이랑 월살이 있는데 월살은 마음고생을 조금 하는 쪽이에요. 걱정, 근심 이런 쪽에. 근데 이제 육해살은 일단은 육체적인 쪽에서의 몸에 힘든 게 주로 해당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육해살을 겪어보는 결과 몸이 힘든데 마음까지 힘든 케이스도 있었고, 몸이 힘들지만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은 좋잖아요. 이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육해살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이때 되게 힘들어요, 일이 안 돼요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몸은 힘듭니다. 육해살이. 자, 그리고 인호술 화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장성살이에요. 바쁩니다. 네, 바쁘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흔들리니? 왜 이렇게 흔들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장성살이 좌오묘유가 많으신 분들이 장성살인데, 이 장성살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두머리예요, 군대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기운 때문에.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주인공이 되려면 본인이, 물론 이제 그렇다고 누구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만은 여기에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자기가 한번 주도한 일은요
자기가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맡긴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네, 다 알아서 해야 되고요. 자, 이 연살, 사유축, 여기 연살이 있으시면 이게 도화예요, 도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도화죠, 진도화. 만약에 이거를 그럼 진도화는 일지에 해당하고 월이나 연은 뭡니까? 그러면은 연이나 월에 요게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밖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내가 펼칠 때의 인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일지나 시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뭐 개인의 사적인 생활 또 뭐 연인 관계 요런 거에서 일이랑 상관이 없는 인기. 근데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묘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인기입니다만 이게 연살이 인기만을 얘기하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요. 연살이 있을 때 일하기 싫어요. 예, 예, 일하기 싫습니다.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 놀고 싶어요. 특히 일지에 해당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갔을 때 인기는 있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노는 거 이제 하니까. 근데 일에 매진하기는 쉽지 않아요. 연살일 때 일에 매진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인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노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주색 잡기 같은 좀 향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살입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어차피 연살이 올 바에, 도화가 올 바에는 긍정적으로 쓰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이나 또는 어떤 뭐 이때 그 무슨 어떤 대표를 뽑는다 아니면은 그 우리 모임에 지도자를 뽑는다 할 때, 지도자라니까 좀 그런데 그런 어떤 대표를 뽑을 때 선거에 나가면은 이 도화했을 때는 인기가 있어요. 도화했을 때는 인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신자진, 수국을 놓고 있으신 분들은 제살이에요. 제살은 뭐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 좀 갑갑해요. 뭔가가. 일이 안 풀려서 갑갑할 수도 있고, 일은 풀리는데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갑갑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이 많으신 분들은 밖에를 못 나가니까 또 갑갑하죠. 근데 이 제살일 때는 궁리, 어떤 궁리, 머릿속으로 꿍꿍이 궁리를 많이 해요.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 신체와 영혼이 약간 반대예요. 몸이 바쁠 때는 얘가 조용하죠. 그래서 정신이 사나울 때는 육체를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근데 육체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이제 난리죠. 정신이. 정신적 활동은 되게 강해집니다. 예. 정신적 활동이요. 강해져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럴 때 어떤 것도 나오냐면, 만약에 타로나 사주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 본인의 신기도 많이, 예, 그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자진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6월에 많이 밖으로 활동할 거는 조금 포기하시고, 정신적인 활동에 조금 많이, 예, 그러면 많은 거를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거 생각하세요. 음양이에요. 내가 몸을 밖으로 많이 움직일수록 정신 활동은 낮아져요. 예. 그래서 정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깊이 연구나 할 때 두문불출하고 안에만 사실은 있는 것도 그걸 수 있어. 그렇다고 안 되는데 계속 앉아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 것 자체가 이 정신의 활동을 더 강하게 하는 거다. 내 몸이 밖으로 나갈수록 내 정신 활동은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살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네. 해묘미 목국이신 분들은 몸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왕 힘들면 결과를 조금 내는 쪽으로 몸을 쓰시는 게 조금 좋겠죠. 장성살 분들은요, 바빠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사유축 연살 놀고 싶고요, 일하기 싫고요. 대신 인기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살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정신적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몸의 어떤 그 자유롭지 못함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라.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라는 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6월 병호월 간목부터 가겠습니다. 6월 병호월은요, 6월 6일 망종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병호월에 대해서는 따로 병호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으세요. 결국 병호월의 핵심은 병화에서, 천간 병화에서 지지가 오화지만 이제 지지의 정수, 오화의 정수 이제 봉기는 정화니까요.
병화에서 정화로의 변화인데, 병화가 외연 확장이었으면 정화는 이제 내연 쪽으로 가는 그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그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외부 물질? 물질 세계에서 이제 정신적인 예, 세계로 들어가는 시기,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간목에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예, 병화는 이제 식신이고요. 네, 오화 상관이죠. 식상 쪽이 이제 강하네요. 목일간들은. 근데 이제 오화의 지장간이 병화에서 기토를 사이에 두고요. 정화로 갑니다. 병화의 그 열기를 기토가 흡수해서 정화로 이제 가도록 만들어주는 시기를 거쳐서 가게 되죠. 사실은 신약한 목들은 병화를 만나면 본인을 키워주기 때문에 사실은 좋습니다만, 너무 목기운이 강하다 싶을 때는 이 병화가, 글쎄요, 목기운이 너무 강해버리면 다른 오행이 또 그 조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예,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 병화는요 천간합으로 신금을 불러와요. 본인 사주에 신금이 있든 없든, 왜 제가 신금 얘기를 하냐면 병신합을 하는데, 즉 식신은 신금이 정관이거든요, 간목에게. 즉 식신은 정관하고의 합을 하기 때문에, 식신은 아무래도 상관보다는요 그 현실성, 네, 현실적인 측면이 강해요. 현실적인 측면이. 정관, 내 틀 안에 머물고자 하는 속성이에요. 안정을 추구해요, 안정을. 예. 근데 이런 현실성이 이 기토라는 정제를 거쳐가면서 뭘로 변하냐면은, 이제 상관은요 약간 이상적인, 네, 요걸로 변해 간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운이 본인들에게 좋은지 나쁜지는 각 일간 그 각 사주와 대운의 관계에 따라서, 화가 좋으신 분들은 좋겠고 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화기운 자체가 목에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의 이 상황이요, 네, 현실성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왜냐면 이 정화는요 또 천간에 임수를 끌어와서 합을 하는데, 이 임수는 간목에게 편인입니다. 네, 편인은 아무래도 안정성보다는요 모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을 주장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그게 상관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이상적이라는 게 반드시 현실성이 좋고 이상적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마음가짐이 6월을 시작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좀 현실적에서 실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상적인 게 제대로 발휘되면 뭐 예술이나 학문으로 발현되지만,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잘못하면 그냥 일하기가 싫다라는 걸로 되거든요. 그리고 상관이 들어올 때는요, 지금 있는 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일탈의 기운이에요. 나 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 좀 놀래, 이런 걸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탈은 작게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실증나요, 또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어떤 조직 짜증나요, 또는 내 살고 있는 나라를 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상관의 범위는 되게 커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내가 루틴한 삶을 살고 있는, 또는 늘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드는 거죠. 예, 다시 정리하자면 간목의 6월 한 달의 시는 뭐냐면, 열심히 식신, 현실 상황에서 적응을 잘 하고요. 식신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일상적인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 대단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돼라는 현실적인 만족이 또 식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 현실적인 만족에서 나중에 이 상관이 들어오면, 이게 아닌데라는 또 이상적인 걸 꿈꾸기도 해요. 그렇게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밥만 먹고 사는 게 행복한, 그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이상만 꿈꾸는 거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본인 사주에 더 있는 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요, 식신 좀 들어왔다가 상관이 더 강하게 발현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또 7월이 또 정화가 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7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예. 어쨌든 병화는요, 아니 간목은요, 좀 편안한 내 일상의 만족, 소소한 만족, 현실의 어떤 적응, 내 틀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다가 이 기토라는 정제, 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정제라는 게 돈도 되지만 나 저거 해야지라는 근시안적인 이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뭐다? 상관, 일탈 또는 모험, 또는 새로움의 추구, 좀 나는 고상한 어떤 나만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싶어, 이런 것도 상관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정신적인 측면으로 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거하고 맞닿아서 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토가 강해서 이 화기운을 토로 다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수하고 금이 약해져서 관인 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누구 말 듣기도 싫고요. 아마 되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 달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강하신 분들은 더 강해요. 네네네. 이게 또 일하시는 분들은 식신이니까 또 사업적으로 막 확장을 하고 싶고, 뭔가 열성적으로, 네, 현실에서 뭔가를 걷어내기 위한, 그런 걸 하시겠죠. 아무래도 식신이 강하시니까. 네. 조화가 잘 되신 분들은, 간목분들 상당히 6월에 활발하게, 자기의 뜻을 펼치시겠다. 근데 아차하다가는 관을 너무 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목이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의 기운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6월 병호월 을목일간 하겠습니다. 6월 병호월은 6월 6일 망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병호라는 그 기운이 갖는 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는데 그 설명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좋고요. 병오는요, 병화라는 외연 확장의 끝에서 이제 이 천간, 오화는 이제 천간의 본기 중에 정화에 가깝거든요. 정화랑 같거든요. 외연 확장을 하다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는 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잘 생각이 안 나요. 외연을 확장하다, 그게 이제 지장간이요, 병기정 이렇게 가는데, 외연을 완전히 충분히 테두리를 마련하고 그다음 기토라는 토가 여기에 열기를 빼서 정화로 바꿔주는데, 즉 물질적인 현상 세계에서 이제는 정신 세계 쪽으로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게 병호의 기운입니다. 네. 자, 을목에게는 상관과 오화는 식신이죠. 네. 자, 상관은요, 내가 현재까지 몸담고 있었던 어떤 틀이 있었으면 거기를 좀 깨고 싶은 일탈의 기운이에요. 네. 아니, 저희 딸이 갑자기 엄마 나 6월에 미술학원 한 달만 쉴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쩜 저렇게 운기를 비껴가지 않고 저렇게 예상대로 움직일까. 그래서 그래, 내가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딱 그 예예요. 저희 아이가 학원을 한 달 쉬고 싶은 상관. 네, 학교를 안 쉰다고 하는 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학교 안 쉬는 게 다행이지. 네, 그래서 일탈의 기운에서 중간에 기토라는 편재성을 지나서 어느 정도 놀고 놀 거요. 놀고 난 다음 이제 식신으로 식신. 이제 식신은 뭐냐면, 이젠 좀 정신을 차려서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 감각. 요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간목에서도 설명드리면 이제 병화는 신금을 불러오는데, 이 신금이 을목에게는 편관입니다. 편관은 뭐냐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정관이면 이 밖이 편관이에요. 나 여기 말고 이제 밖에서 좀 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화는 임수를 불러와요. 임수는 을목에게 정인이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간목은 반대고요. 그래서
내가 내 것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의 상황을 보시면 병월은 특히 같은 그 화의 기운인데 요 십성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뭘로 가는지를 아시면 그 사람의 이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걸 굳이 아니야 너 학원 가 이래봤자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제 식신상관이 너무 목화 쪽, 목 일간 분들은 식상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요. 그리고 목은 화가 오면 정말 나를 이제 불나방처럼 불에 내 몸을 뛰어들어서 엄청 신나게 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관이 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토가 좀 이렇게 화를 잘 흡수하는 뭐 진토, 축토는 축어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무토도 별로고요. 진토가 있으신 분들은 이 화기를 조금 빼겠지만 토로 그렇지 않으면 금이 손상을 입어요. 금은 목에게는 관이거든요. 관인 쪽이 약해져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다 이거죠. 식상이 오면 밖으로 나가서 놀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밖으로 내 에너지를 펴는 시기가 식신상관이에요. 그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글 쓰는 게 식상이고 딱히 할 거 없는 사람은 나가서 놀고 그러는 거죠. 애기들이니까 놀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식신일 때 재성 쪽으로 보면은 내 일을 많이 확장하는 시기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놀다가 금수가 약하신 목들은 너무 내 에너지를 쓰다가 이 에너지가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수에 해당하는 음식을 조금 드시고 밤에 전기를 조금 받으셔야 되는 그럼 밤에 놀란 얘기인가? 그거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을목 분들이 간목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뀌어요. 상황이. 그래서 을목 분들은요. 뭐라고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일탈의 기운이 있지만 네 이제 중후반을 갈수록 현실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관을 잘 써요. 저는 식신을 잘 쓸까요? 본인 사주에 더 강한 걸 잘 써요. 나에게 없는 거는 들어와도 그 순간뿐인데 나에게 있는 게 들어오면 훨씬 더 강하게 잘 씁니다. 그거 참고하셨으면 네 하시고 보세요. 감사합니다. 6월 병호월 네 병화일간 하겠습니다. 6월 병월은 6일 망종부터 시작하고요. 지금 병호 자체의 그 설명은 제가 올려놓은 걸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고요. 병화라는 외연 확장의 기운이 5화 속에 있는 기토를 거치면서 열이 빠지면서 이제 내연 그러니까 겉에를 확장을 시켰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내실을 기하는 시기로 바뀌는 게 병호월의 핵심이에요. 현상세계, 물질세계에 있다가 이제 정신세계를 신경 쓰게 되는 그렇게 바뀌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병화에게 병화는 비견이죠. 비견과 이제 겁재로 갑니다. 네. 자, 비견이 이렇게 뜰 때는요, 자기 내면의 자신감, 지나치면 자만감이겠죠. 자기 확신도 되고요. 이게 영어에도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일 때 쓰일 때는 자신감인데요.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네, 프라이드라는 말을 설명하다 끊겼는데, 이 단어 하나가 갖는 거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서 봐야 돼요. 주변 상황과요. 근데 이제 프라이드라는 말이 좋게 쓸 때는 자신감인데 부정적으로 쓸 때는 너무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병화가 그래요. 강한 병화가 또 들어왔을 때는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신감 때문에 자만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천간으로 또 비견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지에서 이제 겁재가 들어오죠. 이 기토라는 상관을 거쳐서 이제 정화로 가는데 겁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오행은 장단점이 있어요. 십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겁재라고 해서 와 너무 비견해서 갑자기 겁재로 가면 그럼 내 거에서 내가 겁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내 생각만 하다가 내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도 겁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 부정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 나만 알다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에서 조금은 양보하게 되는 거, 그거는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 약한 사람은 주변에 겁재가 왔을 때 자기 걸 못 지키게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이 또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있느냐, 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겁재가 왔을 때 타인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오히려 내가 타인에게 양보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 넌 어쩔 수 없이, 너 그렇구나,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묘하게도 경쟁심도 돼요. 지기 싫은 경쟁심.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 게 뭐냐. 이 사람의 다른 원국에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냐면 치기 싫어. 누가 왔는데 치기 싫어. 이런 걸로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단어가 두 개 상반되지만 결국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다른 요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비견 겁재는 어쨌든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생각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예요. 주변에 나랑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상당히 심해진다. 네, 경쟁 구도가 심해질 거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 화가 이렇게 강할 때 화는 네, 금을록이죠. 금을. 네, 금을록입니다. 병화일간에 만약에 수기운이 좀 있는 뭐 기토나, 근데 기토 여기 하나 갖고는 사실 힘들고 진토가 있으면 이 화기운을 식상 쪽으로 조금 빼서 금을 완전히 그거 하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토가 약하시다 그러면은 네, 금을 녹이러 가요. 신약한 화일간은 좋죠. 만약에 병화일간이 신약한데 금은 많아. 그러면은 내 힘을 얻게 되니까 그럴 땐 겁재도 도움돼요. 금을 잘 녹이는 건 사실은 오화나 정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신강신약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근데 토가 많다. 그러면은 화가 토를 조열하게 만들죠. 뜨겁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이 토 때문에 갈라져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가 된다. 화가 강할 때. 네. 제일 좋은 건 토는 적당하면서 금이 강할 때, 예, 이 화가 금을 얼마나 잘 재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는 화에게 금은 재성이죠. 네. 재성을 많이 녹인다는 거는 돈을 많이 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는 거예요. 비겁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관성이 안 먹힙니다. 네. 관성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즉 자기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금을 보고 낭비 성향, 그리고 친구들 만나다 보면 돈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게 돼요. 재성과 관성이 많아서 신약하신 분들은 비겁이 오면 그나마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비겁이 강하게 올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데, 인간관계, 인간사회에서 뭐든지 내가 얻고 가겠다라는 물질적인 측면만 중요시했을 때는 조금 손해보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병화일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6월 병호월 정화일간 하겠습니다. 병호월은 6월 6일 망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병호 자체의 글씨는 외연 확장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고 물질 세계에서 정신 쪽으로 추구하는 걸로 바뀌는 어떤 한 달이 되는데요. 네. 정화에게 병화는 겁재고요. 오화는 비견이죠. 지금 사실은 올해 이민년에 정화가 임정합을 하면서 정관과의 합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 병화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 병화가 임수와의 충돌로 이 합을 조금 깨고 있죠. 즉
정화일간에게 이 겁재는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약간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사실은 겁재는요, 이게 다른 사람의 관계성도 되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욕망이 튀어나오는 것도 겁재예요. 그래서 정화가 갑자기 합을 하고 있다가 이 정관과의 합이 답답함을 느껴서 겁재가 갑자기 들면서 이 병화는 또 신금하고의 합을 이루는데, 이 정화에게 신금은 편재죠. 즉 편재성은요, 안정되게 가고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노는 거예요. 편재는 사실은 우리가 정 쪽으로 가는 십성은 이 꾸준하고 끈기 있고 조금 근면성실한 모범생의 기운인데, 편 쪽은 사실은 순간적인 어떤 재치, 그리고 순간적인 그런 그 발상, 그리고 모험, 즐거운 것과 안정된 거를 깨는 거하고 관련이 많아요. 근데 이 병화가 신금하고의 합을 했기 때문에 정화일견에게 이 겁재의 특징은요, 경쟁 구도를 가진 사람의 등장과 그런 관계도 되지만 내 안에 약간 일탈의 기운이 있다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장간이 병기정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병화의 열기를 빼주면서, 이 기토가 정화에겐 식신이죠.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이제 비견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그런 시기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병화일간에게도 설명드렸지만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비겁으로 돼 있는 달은요, 주변에 아무래도 나와 비슷한 동급의, 그러니까 나이대든 아니면 하는 일이든,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나이나 성별은 다르더라도 나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어쨌든 경쟁 구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예요. 비견이 조금 더 나와 뜻을 갖는, 조금 더 이해타산이 없는, 조금 더 친구의 느낌이고요. 겁재가 조금 더 이제 경쟁자의 느낌이죠. 그렇지만 이런 친구도 막상 중요한 때가 되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지로 비견을 만난다라는 거는 나랑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 간다.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경쟁 구도로 왔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되는 구도로 간다도 되고요. 내 심리 상태는 이렇게 바뀐다. 병화하고 반대예요. 병화는 비견에서 겁재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겁재에서 비견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일탈을 했다가 다시 내 정체성을 찾을 시기도 되고요. 근데 화가 이렇게 강하는 건 습토가 많아서, 기토나 진토처럼 습토가 이 화의 이거를 빼주지 않는 한은 화는 토를 조열하게 만들어서요. 금의 어떤 금은 적절한 수기가 있어야지 보존이 되는데, 토가 조열하면 이 토가 품고 있는 금이 다 갈라져서 쓸모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토가 약하다 그러면은 이 화가 바로 금으로 향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겁재에 많을 때는요, 아무래도 재성만 보기 때문에 돈을 써요.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돈 쓰는 거랑, 놀다가 돈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은 많은데 신약한 정화일간들은 오히려 이 금을 갖고 오는데 얘네가 도움이 되는 거죠. 비견겁재는 나랑 같이 재성을 거둬들였으면 얘네한테 n분의 1은 해줘야 되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좀 신약한데 금이 많으신 정화일간 분들은 이 비견겁재의 도움을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격 분석은 이렇게 되지만, 자기 사주에서 이 화를 어떻게 쓸지는 사주 원국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화나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하고 수의 기운은 좀 고갈될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의 향방을 잘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비경겁제가 이렇게 갈 때는 관성이 잘 듣지를 않아서 자기 통제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나의 행동이 좀 오버하지 않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토 가겠습니다. 6월 병호월은요, 6월 6일 망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병호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병호라는 기운은 병화라는 외연 확장에 충실한 기운이 이 오화 속에 있는 기토를 거쳐서, 이 기토가 이 화기를 좀 흡수하는 음토라서요. 그 다음에 정화로 가요.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닿으면 음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성으로 가죠. 무토에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가 강한 시기고, 더군다나 병화는 무토의 어떤 그 땅의 지반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토가 조금 약한 무토에게는 되게 좋습니다. 병화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신약한 무토에게는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조열한 수기가 약한 토는요, 예, 조금 그런 분들은 그 진짜 금수 쪽의 음식을 많이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자, 편인에서 정인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편인은요, 더군다나 이 병화가 신금하고의 합을 하죠. 이것만 봐도 병화라는 게 이제 외연 확장은 그만하고 이 실질적인 신금, 왜 가자라는 고 천간하합의 기운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 이거는 편인이랑 상관하게의 합은 자기 생각은 되게 맞을 수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중에서 이제 기토를 거쳐서 되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편인은 원래 편인은 되게 자기에게 집중된 생각이기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편인의 십성적인 성격을 정리하자니, 이 병화가 갖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생각이 되게 정제되지 않은,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제죠, 요게. 네, 정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들, 예, 예, 정제된 생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인성이니까. 근데 이 인성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주변의 어떤 상황, 일단 인성이 강해지는 거는 식상 쪽이 약해집니다. 식상 쪽이 약해지면요, 내가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주춤주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는 토를 강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수가 강하신 토들이라면 되게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금이 강하셔도 괜찮아요. 이 화는 금을 녹이러 가니까. 근데 금수가 약하시다 그러면 이제 토가 조열해지면서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겠죠. 네, 목도 다 타고요. 네, 그렇게 오행으로는 운을 보시는 거고, 인성이 이렇게 강할 때 나는 막 뭔가를 결정해서 나 이거 해야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토 분들은 6월까지는 어떤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시기로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오화는요, 그 본기가 정화기 때문에, 정화는 상관인 신금을 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랑 합을 하죠. 편재랑 합을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는 안목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편재를 불러온다라는 거는 정화가 정제는 아닌데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를 조금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제된 생각을 도출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 있는 무토분들은 이 6월 중후 하반부쯤에요. 이게 지금
이 날짜로 정하면요 19, 10일쯤 돼요. 이 지장간이 관장하는 게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하시면 16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한 네 4일 되고 25일 되겠죠. 25일 이후에 예, 그 다음 달 초까지 요때 예, 정해진 생각을 조금 밀어붙이시는 게 아무래도 요때 초기보다는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일이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토의 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성을 사람으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네, 많이 고르다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하반부쯤에요. 예,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좀 내가 안심하고 같이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후반부쯤에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운기적으로 병화가 무토를 강하게 해주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십성의 음양이 다른 게 왜 정쪽으로 가나요? 그게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안정되기. 그러니까 안정해서 불안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안정해서 모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병원은요 조금 넓은 범위에서 치고 해서 안정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하반부쯤이 어떤 사고나 그다음에 사람을 들일 때도 조금 더 안정된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약한 무토에게 병화를 가진 사람이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무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 병어월 기토일간 가겠습니다. 병어월은 6월 6일 망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병어월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올렸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병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외연 확장은 끝내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외연을 겉에를 이렇게 꾸몄으면 이제는 안을 기하는 거거든요. 물질 세계에서 정신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집을 사면 그건 외연이죠. 그 안에 이제 가구나 이런 걸 들이고 그 안에 또 가족들이 살면서 그 안을 꾸미는 것처럼 모든 어떤 자연의 성장은 겉에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실을 기하는 건데요. 네. 기토는 그 중심에서 이제 딱 본인 일간 자체가 이제 확장해서 이제 그만 확장하고 고기를 가려고 하는 딱 그 성분이죠. 근데 이제 화기운이 되게 강하게 와요. 기본적으로 화기운이 강할 때 좋은 거는 신약한 기토에게는 좋습니다. 토 일간이 수나 목이 많거나 또는 이제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금수 쪽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요, 얘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이렇게 화가 이 토의 집안을 강하게 해주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반대로 토화가 많은 사주, 화토가 많은 토 일간에 화가 강하게 오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때까지나 오행의 밸런스니까요. 네. 정의는 사실 이제 토들은 그래요. 무토나 기토나 이 토의 집안이 약할 때는 병화가 우화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천간에. 예, 근데 이제 정인으로 들어오죠. 정인은 내 생각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합리적인 합리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도 외골수적으로 한 사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도 되고, 또는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인간관계, 안정된 관계, 안정된 사람, 인성이니까 안정된 관계, 이런 걸 의미해요. 예. 근데 이게 병기정이라고 지장간이 그건데, 얘가 이제 19, 11 이렇게 6월 6일부터 이 날짜가 이렇게 되면서 이 세 개의 기운이 변하면서 관장하는데, 이 병화가 기토, 비견의 그 기토의 습토를 거치면서 정화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냐면은 편인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 또는 인간관계도 안정된 관계가 아니라 조금 그래서 불완전한 관계라고 그건 그렇고요. 내가 편협된 그것도 좀 편 쪽이 맞네. 편협된 관계. 예. 이 편과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편인의 특성에 대해서 아실 텐데, 사람도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생각도 내가 맞다라는 것만 맞고 조금 이렇게 외골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은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넓게 좋게 알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맞는 몇 명하고만 이렇게 지내는 이런 것도 되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나는 마음 안에는 되게 여러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관대함이 있는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는 시기다 라는 거예요. 예. 또 편의는요,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조금 건강하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화가 강한 계절이잖아요. 화가 강할 때 뭘 두 가지를 보셔야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도 보셔야 되지만, 수가 약해지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 이제 화가 강하면 토로 일단은 빠져 있는데, 토가 만약에 이 불 때문에 너무 건조해져 버린다, 뭐 술토나 무토나 이런 건조한 토가 많아 버리면 너무 이제 땅이 말라 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가 금을 본단 말이에요. 예. 이 토가 화에 의해서 말라버리면 이 금도 사실은 갈라져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는 토가 약해서 금이 많아요. 그러면 얘가 금을 또 극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 식상관 쪽이죠. 식상관은 내 건강도 되지만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 일상을 조금 나의 그 개인적인 활동, 나의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 이런 거, 또는 내 행동력도 돼요. 뭔가를 치고 나갈 때 있어서 나를 주장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성이 강해져 버리면 이 식상관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토일간이, 그렇다고 인성이 오는 게 본인의 사주에서 필요한 거면 사회적으로는 좋아져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내 주장하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우리 저거 밀고 나가자, 이게 잘 안 되실 거다라는 거죠. 금을 잘 못 쓰실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토일간, 무토일간 이렇게 해드렸지만, 본인 사주 연국에 따라서 뭐가 약하고 강하냐에 따라서 이 화가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확실히 신약한 토일간 분들에게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신약은 나의 일간과 인성에 비해서 나머지 식재관이 강한 거를 기본적으로 신약하다고 얘기하고요. 네네네. 수가 많은데 토일간이다, 그럼 좋아요. 화가 와서 좋습니다. 어쨌든 식재관이 많으신 토일간 분들에게는 이 강한 화국이 좋다. 하지만 반대로 비경과 인성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별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병호월 경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6월 6일 망종부터 병호월 시작이고요. 병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병호월에 대한 거 지지에 뭐 오형이나 축오나 그런 거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병호라는 글씨 자체의 의미는 병화라는 외연 확장의 기운이 이제는 이 기토라는 음의 토를 거치면서 정화라는 내실을 기하는 걸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즉 물질 세계에서 정신 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그 안에를 이제 내부를 꾸미고 장식하죠. 그것처럼 이제는 집에서 내부로 변화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금에게는 이제 관이죠. 편관과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의 기운은요, 편관이라 강한 어떤 압박감이죠. 스트레스나 책임감이나 압박감, 책임감, 위임감. 근데 이제 병화는 경금을 녹이지는 못하고 이 반짝하고
비춰주거나 그 순간적인 확 그 빛 에너지를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경금을 재련시키는 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정화의 성분이거든요. 예. 이 압박감과 책임감과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는 이것이 이제 이 기토라는 시기적으로 이 지장간이요 19, 11 이렇게 시기를 지나면서 초기의 압박감이 기토라는 정인의 이 기토가 이 병화의 빛을 열기를 흡수해 주면서 정화로 바뀌면서 안정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지속성, 예, 지속성 있게 자기를 재련하는 거, 이거 있죠. 처음에 팍 하고 시작해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을 주는 그런 시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경금일간 분들은 병호월을 기점으로 이때 병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 자체가 사실은 열매과인데 이 경금은 아직 덜 익은 열매거든요. 근데 이 빛이 얘를 잘 쪼이고 재련을 해서 열매 신금을 만드는데 문제는 모든 경금들이 잘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사주원국상 사실은 이 화가 토가 많으신 분들은 화가 일단 토로 빠져요. 그래서 토가 많으신 경금들은 사실 토가 적은 경금들보다 재련이 쉽지 않다. 네, 그리고 토가 조열해지면서 금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화에 비해서 금이 너무 많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금이 너무 많다. 그래도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수가 너무 많다. 그래도 사실은 이 불을 사실은 제대로 쓰기는 사실 그래요. 이 적절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적절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불을 잘 쓸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많다. 그러면 이 수를 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을 수로 조금 빼서 목을 강하게 한 다음에 목이 화를 생해주면서 화를 강하게 하면서 그럼 금이 많아도 이 금을 재련할 수 있는 이런 순서도로 사실은 가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오행상생 상극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금들은 6월에 조금 압박감을 많이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연애는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고 인연법은 올려드릴 텐데 이 관이 그거 하기 때문에 경금 여자분들은 아마 요 6월에 인연을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또 강한데요. 이거는 월운이니까 월운 쪽으로만 가겠습니다. 어쨌든 경금은 6월에 자신은 얼마나 잘 통제하고 참아내서 하느냐가 결과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되겠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6월 병호월 신금일간 하겠습니다. 6월 병호월은요 6일 망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병호월 자체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제 지지에서 어떤 것과 관련돼서 뭐 형이든 원진이든 제가 따로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병호라는 글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외연 확장을 끝내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글자를 의미합니다. 병화가 외부를 치장하는 열의 에너지였으면 그 빛 에너지가요. 네. 양이 닿으면 음으로 가거든요. 더 이상의 많은 팽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량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양이 다해서 더 이상 갈 게 없으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물리 이런 거에서는 너무 가면 빵 터져버리지만 양이 다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거 할 게 없으면 안으로 가는 거죠. 병화가 기토를 만나서 열을 빼면서 빛이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이제 병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외연 확장을 했었던 분이면 이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에 어떤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가는 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운이 병호가 사실은 화가 강한 거는 신금에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만 경금하고 신금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과열한 불은 신금에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정관과 편관이죠. 병신합을 합니다. 어떤 목표 설정이 확실해지는 것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병신합을 해서 수로 간다라는 건 식상 쪽으로 가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서 이제 해야겠다라는 어떤 확실함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지지에서는 이제 편관이라는 얘기죠. 나는 정했는데 정하고 나니까 너무 일이 많아. 편관은요, 환경적인, 지지에서 오니까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책임감, 과한 책임감, 이런 게 조금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힘들 수도 있고요. 관이 이렇게 더군다나 편관, 더군다나 오화는 신금의 천을 귀인이기는 합니다만 오행 자체로는 오화의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신금이 어떻게 버틸지. 근데 이제 본인 사주 원국에 이 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괜찮죠. 근데 너무 만약에 또 오화가 있는 신금이다 그러면 오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은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이래저래 일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못하면 이 오화의 신금이 그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을려서 잘못하면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금분들은 각별히 이 오화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래요. 병신합이 돼서 이 수기운이 얘를 꺼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병신합에 이 수를 잘 쓸 수 있려면 본인 사수의 지지에 수기운이 확실히 있던가. 네, 이건 어디까지나 기운일 뿐이에요. 얘가 막 이렇게 물로 오화를 꺼트리는 이런 것까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 사주 원국에 있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네. 금들은 어쨌든 병호월에 뭔가 본인의 어떤 그 확실한 바빠지기도 하고요. 뭔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경금과 신금 일간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압박감이 많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금분들이 조금은 낫죠. 여기 너무 뜨거워 버리니까. 경금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신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견이 강하고 토가 강해서 이 토가 사실은 좀 이제 화를 흡수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신금에게 바로 오기 전에 토가 흡수해 버리거나 또는 수가 불을 꺼버려도 괜찮죠. 어쨌든 신금에게 직접적으로 불의 이 화기가 닿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괜찮기는 합니다. 뭐 진토 있으면 화기가 조금, 근데 아예 이 영향을 없앨 수는 없어요.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덜할 뿐이죠. 네, 그래서 신금 일간 분들은요, 내가 뭔가 목표 설정을 해서 확실하게 나가시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일을 벌려서 그 일에 스트레스에 치지는 마셔라. 그런 한 달이 야차하면 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병호월 임수 일간 가겠습니다. 병호월은요 6월 6일 망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병호월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따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병호 자체가 갖는 의미를 보시면은 외연 확장에서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런 달입니다. 자, 병화가 빛 에너지면요, 이 빛 에너지가 기토라는 습토를 거치면서 열기가 조금 축소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죠. 네, 우리가 외부를 꾸몄으면 그 안에는 이제 내부를 또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외연에서 내연으로 수축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다음 계절에, 그 다음 달과 가을에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금의 어떤 그 양과 질을 결정짓는 달이 6월입니다. 자, 임수에게 병화는 편제죠. 임수와 병화는 충돌을 하는데 이 병화를 만나면 임수가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닷물 위에 햇빛이 비칠 때 임수의 활동이 수가 증발이 임수가 조금 병화를 만나면 수의 작용이 활발해지. 예, 원래 임수는 그 자체가 막 흐르는 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병화를 만나서 활발해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둘 다 화의 기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임수가 갖고 있는 이 응축의 기운이 조금 이렇게 확장되면서 수를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자신을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편제는 뭐냐면 내 목표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광범위한 목표라는 얘기죠. 물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건 좋지만 이 편제는 구체적인 게 안 생겨요. 그런데 이 기토라는 정관을 거치면서 어떤 이 사회에서의 통용되는 그 틀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임수에게는 정관이에요. 아, 내가 이걸 했더니 이게 정관에게는 맞지 않는구나. 이게 사회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거치면서 조금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화는 그 다음 정미월에 이제 천간으로 뜨는데 이 정화와 임수는 이제 임정합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잠자고 있던 임수가 병화를 만나 조금 자기 자신을 열면서 정화를 만나서 이거야. 라는. 이 재성이 뭐 남자분들에게는 돈, 여자 뭐 여러 개 될 수 있고 여자분들에게도 이게 또 사람도 될 수 있고 내 목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크게 아울러서는 이렇게 된다. 이 목표가 사람들마다 뭐가 되느냐만 바꾸시면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너무 이제 수가 약한 경우에는 이 물에 본인이 다 증발이 되고 이 화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병어월 얘기하면서 금수에 수가 약하면 금이라도 좀 있으면 여기서 금이 조금 생조해주고 그래서 경금 얘기한 거고, 예, 조금 신약하신 분들은요,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고갈돼 버리는 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적절히 있으신 분들은요, 6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은 결정이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임정한 목이니까 새로운 어떤 창조의 기운으로, 생산성 있는 걸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목이 반드시 뭔가를 키워내고 만드는 것보다, 네네네네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수는요, 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구체화 시켜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목의 계절은 뭐냐? 네네네.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 기제입니다만, 네. 그 목표는 식상이었으면, 그 목은 식상 쪽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재성을 만나서 그 식상을 확실하게 결과를 맺는다, 이런 개념도 돼요. 그래서 모든, 아니요,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더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금과 수의 향방이 훨씬 더, 근데 너무 많아버리면 또 화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뭐든지 사실은 좀 적절한 경우가 좋은데요. 중요한 건 임수는 6월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본인의 목표가 훨씬 더 뚜렷하게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다. 이게 이제 되면 7월에 임정합이 딱 되는 거죠. 네, 임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 병어월 개수일간 하겠습니다. 6월 6일 망종부터 병어월 시작이고요. 병어월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다른 영상에 올렸으니까 디테일은 지지에 있는 거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개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간목부터 쭉 달렸더니 수일간에 힘이 빠져서 다음 월우는요 개수부터 가겠습니다. 네.
병호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외연확장은 그만하고 외연확장을 이제 내실을 기하는 걸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지장간이 병기정이거든요. 병화의 빛 에너지가 이 기토라는 습토를 거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정제와 편제로 가는데, 물론 성격적으로 개수일관은 6월 되면 엄청나게 뭔가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돈도 막 짠돌이가 되고. 근데 현실에서는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격적인 건 말고 오행적으로, 왜냐면 이건 심리는 제가 따로 할 생각이었는데 이걸 다 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행적인 그런 것만 가겠습니다. 원래 개수는요, 병화의 관계가 조후적인 측면이거든요. 이 개수와 병화는 둘 다 온도를 조절하는 아이들이에요. 온도. 그리고 사실은 병화에게 개수가 올 때 이 병화의 빛을 가린다. 이렇게 되고, 비 오는데 햇빛이 뜰 때 비가 오는 요런 형국으로 봐서 개수랑 병화와 붙어 있는 거를 썩 좋게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런 거는 될 것 같아요. 개수 일간 자체에게 병화라는 게 왔을 때, 글쎄, 임수는 병화를 만나서 자기를 활발하게 했는데, 개수와 병화의 관계가 참 애매하네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어쨌든 빗물이든 흐르는 시냇물이든 개수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물인데, 화가 이렇게 강해질 때 개수는 임수보다 더 이게 약한 수라 증발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제가 지금까지 했을 오행 중에서 위태로운 게, 물론 신금은 병신합이 되기는 합니다만 개수가 병월에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 일간으로 봤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재성이라는 거는 이 5개 중에 내가 목표로 갖고 가고 싶은 이거거든요. 근데 자기 사주에 관성도 강하신 분들은 관을 써서 이 재로, 그 다음에 이렇게 화가 강해지면 화토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관 못지않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도 힘든데, 정제가 들어왔으니 또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어요. 정제가 정관이랑 또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되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확하게 가자, 정도를 걷자라는 어떤 이런, 예, 바른 목표 설정, 정확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가냐면, 편관을 거쳐서요. 예, 기토라는 편관. 너무 힘든 거야, 이 편관을. 그런데 편제로 조금은 느슨하게 가자. 목표 설정을 조금 느슨하게 하자. 예. 임수랑 반대예요. 임수는 넓게 해서 좁게 가는데, 개수는 처음에는 정확하게 정도 있게. 왜냐면 이 정제를 쓰자니 내가 여기 다 날아가 버려, 병화 때문에. 기토를 거쳐서 나 너무 힘들어, 편관을 거쳐서 힘들어, 기토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편제성, 나 좀 이제 살금살금은 조금은 느슨하게 가고 싶어 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심리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개수일관 분들이 가장 안쓰럽다, 병월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화토가 강하신, 금이 약하고 화토가 강하신 개수분들은 6월에 정말 잘못하면 이 재성으로 역공을 당해요. 재성은 내 목표고 내 욕심인데, 이게 지나치면 이 욕심이 나를 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 거기에 내가 매몰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욕 부르지 마셔라. 예, 개수 신약하신 개수 일간 분들은요, 너무 그 재관 쪽에 책임감, 목표 요 설정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번아웃 옵니다. 가장 취약한 게 제가 개수 일간 분들 중에 개수 같아요. 물론 개수 중에 신강한 개수들은 수금 많으신 개수들은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개수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6월 월운 10천간 다 끝났네요. 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는 한 달 되시고요. 제가 인연법하고 심리 상태는 또 따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